김포 고창초등학교 학부모 여러분, 오늘 좀 무거운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 생활에서 어쩌면 가장 반짝이는 순간일 텐데요. 바로 이 현장 체험 학습의 추억이 왜 자꾸만 사라지고 있는지 그 진실을 함께 마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히 행사 몇 개가 취소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성장의 기회가 통째로 사라지고 있다는 아주 심각한 신호입니다.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친구들이랑 신나게 제잘거리면서 교문을 나섰던 우리 아이들 모습. 왜 요즘은 그렇게 보기가 힘들어졌을까요? 그 웃음소리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혹시 학교나 선생님들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또 구조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걸 이 그래프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갈 기회가 거의 절반 가까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는 점점 더 보기 드문 특별한 일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여기 보이는 숫자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 아이들의 사라져가는 웃음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원인은 대체 뭘까요? 우리는 쉽게 선생님들이 예전 같지 않아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교육 현장은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구조적 마비 상태에 가깝습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함께 나가고 싶어도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대한 위험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그 위험의 실체를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바로 행정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혹시 2023년에 있었던 노란 버스 사태 기억하시나요? 정부 부처끼리 손발이 안 맞아서 갑자기 현장 체험학습에 일반 전세 버스를 쓰면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이 지침 하나 때문에 전국의 학교 현장이 그야말로 올스톱, 마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숫자 약 150억 원. 이게 당시 갑작스러운 취소 때문에 발생한 버스 계약 위약금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하고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국가 행정의 혼선으로 생긴 이 어마어마한 피해의 책임이 자칫하면 개별 학교와 교장 선생님에게 그대로 떠넘겨질 뻔했다는 사실입니다. 학교 밖으로 한 발자국 나가는 순간 모든 법적, 경제적 위험은 오롯이 선생님 개인의 몫이 되어버리는 구조인 거죠. 두 번째 위험은요, 훨씬 더 개인적이고 가혹합니다. 바로 법적 책임 문제입니다. 2022년에 강원도 속초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가던 중에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명백시 운전자의 과실이 큰 사고였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인솔하던 교사 두 분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학부모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볼까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사고의 책임까지 모두 져야 한다면 과연 누가 선뜻 자신의 교직, 아니 인생 전체를 걸고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교문 밖으로 나설 수 있을까요? 이 말은 한 선생님의 푸념이 아닙니다. 교육 현장 전체가 내지르는 절망적인 외침입니다. 다행히 이 사건의 선생님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서 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선고유예는 무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죄가 인정된다는 명백한 유죄 판결의 일종입니다. 이 판결 하나가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에게 당신도 언제든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위협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위험. 이건 어쩌면 우리 모두를 좀 부끄럽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바로 무기화된 민원이죠. 교실 밖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때로는 단호하게 지도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너무나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이름으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공포. 이 공포가 학교 현장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교사 10명 중에 8명 이상입니다. 81.8%. 이 압도적인 숫자가 보여주듯이 선생님들은 아동학대로 무고하게 신고당하는 걸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극심한 공포 속에서 과연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문제의 원인을 쭉 살펴봤습니다. 좀 답답하시죠?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이 위기를 뚫고 나갈 가장 강력한 열쇠는 놀랍게도 바로 우리 학부모에게 있습니다. 이제는 학교를 단순히 교육 서비스를 받는 곳으로 여기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교육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든든한 동반자로 우리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이겁니다. 감시하고 요구하는 날카로운 돋보기를 내려놓고 함께 책임지고 협력하고 보호하는 따뜻한 방패를 들어주는 것.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파트너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추억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럼 이제 이 중요한 이야기를 바로 우리 여기 고창초등학교의 이야기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함께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학부모회가 학교의 민원 대응팀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이 팀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선생님을 지키는 튼튼한 방패가 될 수 있도록 말이죠. 둘째, 일부의 부당한 민원이 다수 학생들의 배울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함께 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등이 생겼을 때 무조건 소송부터 생각하기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푸는 문화를 만드는데 우리가 앞장서는 겁니다. 이건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마련되어 있거나 논의되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들입니다. 교권 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직통번호 1395를 널리 알리고 교육청의 통합민원팀이 잘 운영되도록 관심을 갖고 또 교육활동 중에 생긴 소송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 개정에 우리 학부모들이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지지가 이 제도들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진짜 힘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이렇게 사라져가는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추억과 경험, 이걸 지켜줄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더 이상 국가나 교육청, 학교에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 깨어있는 학부모들이 선생님들과 손을 굳게 잡고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때, 바로 그때 우리 아이들은 다시 교문 밖 넓은 세상으로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고창초 교육공동체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길에 학부모 여러분의 동참을 간곡히 호소합니다.